안녕하십니까. 금일 오토캐드 AI 활용 및 협업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SCK 송지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웨비나를 굉장히 오랜만에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오프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세미나 이런 이슈만 있다가 웨비나를 좀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긴장이 많이 돼서 오늘 이제 말을 조금 들릴 수도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유익한 내용 많이 좀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끝에 Q&A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놓긴 했지만 중간에 좀 궁금하신 내용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 다른 엔지니어가 댓글창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서 이제 고정 댓글로 있는 링크를 타고 설문조사 참여 한 번씩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세션에 앞서서 What is AutoCAD, 오토캐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AD의 약자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PC를 사용하여 각종 설계 계산을 하고 자동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시스템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토캐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토데스크사의 2D CAD 제품이고요. 이 2D 도면을 작성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서 2D 제도, 단순한 드로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뭐 그림판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도 사실은 기존에는 2D 스케치만을 위한 툴셋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자동화 설계 기능이 포함된 툴셋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세션에서도 이 자동화 설계 기능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젠다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AI 협업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오토캐드를 활용한 신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캐드를 사용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오토캐드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AI 협업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AI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AI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이런 터미네이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매체에 나오는 로봇 같은 이런 형상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제 챗 GPT나 아니면 그 챗 GPT를 기반으로 한 코파일럿 등의 여러 가지 이제 AI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런 걸 저희가 AI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인간의 지능이 필요하거나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것보다 규모가 큰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론이나 학습 그리고 이제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 및 기계를 구축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출시됨에 따라서 AI 협업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AI 협업 사례랑 이점을 좀 살펴보자면은 우선 AI가 적용되기 전에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코딩되는 화면이에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여기서 이제 오류나 아니면 잘못된 오류 같은 부분들을 한번 찾아봤어야 됐는데 이게 거의 사막에서 바늘 찾기 정도로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AI가 적용된 이후에는 이런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다른 전반적인 업무 분야에서 훨씬 더 이제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잠시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적용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좀 크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AI가 어떤 것이고 AI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오토데스크에 있는 오토캐드에 자동화 설계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오토데스크 AI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데스크 AI는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및 탐색을 강화하고 지루하고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분석 도구
활용하여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을 통한 이제 지원인데요. 이제 오토데스크 AI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작업 습관을 추적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작업 내용을 추적해서 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향상된 AI 기술은 이 생산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어, 영역 가능성의 영역도 확장을 해주는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순간적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에 포함된 오토데스크 AI의 협업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데스크는 지금 이제 23년부터 계속해서 오토캐드의 AI 기능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이 매크로 어드바이저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었고요. 24년도에는 스마트 블록의 배치랑 스마트 블록 교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버전, 지난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3월 말일에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 블록 객체 탐지랑 스마트 블록 검색 및 변환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 어드바이저에서부터 시작해서 24, 25버전의 스마트 블록에 관련된 AI 기능을 계속해서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크로 어드바이저는 이제 23버전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오토캐드가 사용자의 작업 습관이나 작업 형태를 추적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주로 하는 기능을 이제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런 기능 한번 써봐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오토캐드에서 딱 이제 알람이 하나 떠요. 이제 너가 이런 작업 많이 하는데 이거랑 이거 좀 기능 같이 묶어서 쓰면은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2가지 이상의 명령어를 묶어서 사용을 할 때 이 리습으로 많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 리습을 사용할 필요 없이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이제 복잡한 명령어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4버전에 추가된 스마트 블록 기능 중 배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블록 배치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가 사용자의 도면을 파악을 해서 블록을 배치할 때 다른 블록과의 연관성을 이제 추적을 해서 자동으로 배치 형태를 제안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이제 블록 팔레트에서 블록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치가 될 때 주변에 노란 색깔 도면층이 추가적으로 생성되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라 라고 블럭이 자동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이게 캡처본으로 확인을 하면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데모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기존에 배치된 이제 이 나사 형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배치를 해놨던 거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나머지 한 공간에 블럭을 배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럭 팔레트에서 블럭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제 삽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변에 노란 색깔 도면층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블럭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러나 그 로테이트 같은 추가적인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쉽게 블럭을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렇게 블럭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로테이트나 미러 같은 명령어를 사용을 해줬어야 됐는데 굉장히 쉽게 배치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스마트 블록 기능 중에 교체 기능인데요. 아까 배치 기능은 이제 객체를 배치시키는 기능이었고, 이 교체는 블록을 교체하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교체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교체가 되는 거냐면은, 블럭을 선택을 하고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오토캐드가 사용자의 블록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도면을 파악을 해서, 이곳에는 이런 블럭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곳에는 이 블럭 대신에 이 블럭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기존 라이브러리에서 블럭을 가져와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오토캐드가 추천해준 내용대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데모 영상을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램프 형상이 있고요. 이 클램프 끝에 팁을 한번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특성창과 그리고 삽입 탭 쪽에 이 대치 아이콘이 추가적으로 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치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제한된 블록과 최근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제한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오토캐드를 많이 학습시키지 못해서 표시가 아직은 되지 않는 거고요. 이 영상이 지금 제가 좀 끊으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재생을 해야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한된 블록이나 최근 블록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최근 블록을 우선 선택을 해서 이제 객체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변경이 돼요. 이제 원점 기준으로 바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한 번 더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형상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그 즉시 블록 형상이 변경되면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규격품이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세팅을 해놓고 이제 형상만 바꾸는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작업 프로세스를 간소화시켜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블록의 객체 탐지 기능입니다. 이 객체 탐지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제 도면상에 있는 객체들을 자동으로 오토캐드가 탐지를 하고 이 객체랑 이 객체는 블록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사용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이제 어, 사실 이제 쓸모가 없다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블럭을 작성을 하고 라이브러리에서 끌어가지고 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객체를 다 작성을 해놓고 이제 바운더리로 묶어서 블럭을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될 수 있냐면 저희 PDF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할 때 좀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PDF 가져오기 기능을 쓸 때 OCR 기능을 사용을 해서 문자까지는 인식이 되어서 일반 객체가 아닌 문자 객체로 텍스트 객체로 DWG 파일상에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블록 객체는 그렇게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객체 탐지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PDF 도면상에 블록으로 변경될 만한 객체들을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도면들 이제 뭐 페이퍼로만 있는 도면들을 이제 DWG화 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데모 영상을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블록 탭 쪽에 탐지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 탐지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탐지를 진행한다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토캐드가 이 도면을 분석을 해서 그 블록으로 변경될 만한 형상들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객체 검토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제 블록으로 묶을 만한 객체들을 이렇게 묶어서 오토캐드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번에 블록으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변환을 선택을 해서 신규 블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블록을 선택한 객체와 배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규 블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걱정하실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묶여진 객체를 한 번에 다 블록화 시키면은 이게 각각의 블록이 아닌 전체의 블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 블록이 아닌 이렇게 각각의 블록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 그 블록을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인데요. 오토캐드에 포함된 AI 기능 중 이제 스마트 블록 검색 및 변환 기능입니다. 이제 25 버전에 마찬가지로 추가가 되었고요. 아까 이제 앞전에 설명드린 기능과 어찌 보면 좀 유사한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데모 영상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설명드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객체를 탐지를 해서 블럭으로 변환될 만한 형상을 이제 좀 추천을 해줬는데요. 이제 머신러닝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객체가 완전히 탐지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유사한 객체들을 검색을 해서 한 번에 블록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변환 탭이 표시가 되고요. 신규 블록이나 아니면 기존 블록과 대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블록과 대치를 할 때 이제 제한된 블록이 아까 저희 스마트 블록 그 대치 기능과 마찬가지로 블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되는 블록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규 블록으로 생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변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나사 형상을 한번 변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시킬 형상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사한 형상이 함께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블럭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블럭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캐드에 포함된 AI에 대해서 한번 이 5가지 기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크게 쓸모가 없고, 이거를 왜 써야 되지라고 조금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토캐드에는 계속해서 지금 AI 기능이 23 버전부터 점진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신기능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오토캐드 신기능이 나올 때마다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각자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도면 작업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오토캐드 작업자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신규 기능을 굳이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블록 쪽이랑 이제 AI 기능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작업 방식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오토캐드가 조금씩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AI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토캐드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이제 MFG에서 2020년에 생산제조 분야의 도면 협업 실태에 대한 이제 협업 관련 소프트웨어 현황 조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사된 내용을 제가 이제 장표를 조금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도면 협업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가 도면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도면 협업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 이 DWG 파일을 바로 공유하는 도면 공유가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도면을 배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업 시 사용된 파일의 형태를 보면은 대부분이 DWG 파일, 2D 도면의 형태였고요. 이제 3D 파일의 형태도 있었고, 이제 생각보다 많이 거의 한 30%가 종이 도면으로 공유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신규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내용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업무 동향 지표 조사에서 가져온 건데요. 바로 작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서 이제 올해 초에 나온 그 결과 자료를 좀 이제 채용해서 갖고 왔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MS 제품 중에 이제 365 제품들의 사용 비중을 보았을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제품의 사용 빈도가 이제 실제로 작업하는 제품에 대한 빈도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의사소통에 많은 리소스가 투자되고 실질적인 작업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좀 이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조 쪽에 도면 작업을 할 때 기존 프로세스와 신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을 하고 그 도면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면을 검토를 받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용지를 보관을 하고, 그걸 관리를 하고, 아니면 이제 DWG 파일에 대한 리비전 파일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면 수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용지 및 이제 리비전 관리의 불편함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DWG 파일을 전달해서 이제 검토를 받는 경우에 이 DWG 파일에 대한 그 관리가 좀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업 시간이 증가되고 설계 정확도는 저하되고 필요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가 계속해서 발생되게 됩니다. 이제 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신규 프로세스를 한번 제안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신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을 하고 바로 이 신규 검토랑 수정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냐라고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프로세스는 두 가지 기능을 좀 엮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기능은 공유 뷰 기능이랑 표식 가져오기 기능입니다. 이 두 기능을 합쳐서 저희가 이제 오토캐드를 활용한 신규 협업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뷰 기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유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작업 탭 쪽에서 이 공유뷰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공유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공유뷰 탭이 옆에 이제 저희 특성 탭처럼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규 공유뷰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신규 공유뷰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검토자나 아니면 관리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된 링크는 이제 오토데스크 뷰어를 통해서 열리게 되고요. 이 뷰어에서 이제 검토자는 리비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마크업을 남겨서 이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하고 어떤 부분은 뭐 변경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남길 수 있고요. 이 피드백은 이제 사용자의 오토캐드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이제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유비를 여러 개 생성하게 되면은 이 수정 내용에 대한 리비전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리비전 관리에도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되는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설계가 수정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변경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프로세스라서 지금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표식 가져오기 기능입니다. 이 표식 가져오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살짝 번역이 이상하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제 PDF나 아니면은 저희가 뭐 메모장에서 이렇게 도면에다가 마크업한 내용을 이제 그대로 DWG 파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어떤 기능인지 이거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PDF상에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기거나 아니면 실제로 도면을 출력을 해서 이제 볼펜이나 연필로 직접 수정에 대한 코멘트를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겨놨고요. 이 추적 팔레트 쪽에서 이 마크업 표식 가져오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PDF 파일이나 아니면은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촬영한 내용을 가져오면은 이 마크업이 가져와집니다. 이 내용은 이제 DWG 파일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달라붙게 되고요. 여기서 제 기능을 키게 되면은 표식 객체를 이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식 객체를 탐지가 완료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코멘트 내용에 이 파란 색깔 박스가 이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객체는 이제 오토캐드 객체로 변환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줄 문자로 삽입을 하거나 이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오토캐드 화면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DF나 아니면은 이제 도면 용지에서 코멘트한 내용을 오토캐드 화면상으로 직접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도면 용지 관리나 아니면 PDF 파일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프로세스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이제 조금 더 높은 설계 퀄리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캐드 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오토캐드 팁은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누십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오토 리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토캐드 익스프레스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토캐드에 있는 오토 리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습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제 특정 분야에서는 이 필수적으로 리습을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사실 리습을 사용하지 않고 리습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리습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리습은 오토캐드 제품 기능을 확장하고 사용자하기 위해 오토캐드 함수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 탭 쪽에 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그리고 비주얼 리스 편집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이제 이걸 오토캐드와 연동을 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확장자를 오토캐드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리습을 로드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일을 오토캐드에서는 로드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기본적으로 LSP 파일이나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FS 파일, 그리고 VLX 파일, 그리고 이 위에 이 이외에 CRX 파일이나 ARX 파일 등의 여러 가지 파일도 함께 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주얼리스트 편집기가 굉장히 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도 최근에 리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리습 프로그램을 좀 직접 해봤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컴파일을 돌릴 때 뭐 어디서 오류가 발생됐다, 몇 번째 줄에서 오류가 발생됐다, 이렇게만 단순히 뜨는데 이 오토캐드랑 연동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오토캐드에서 실제로 리습이 작동될 때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캐드 상에서 이제 실행을 시켜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토캐드 LT에서 지원되는 리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24 버전부터 오토캐드 LT에서도 리습이 지원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지원되는 파일은 이제 전체 파일이 지원되진 않고요. LSP 파일, FAS 파일, VLX 유형의 파일 로드가 가능합니다. LSP 파일은 이제 오토 리습 프로그램 코드가 포함된 그 아스키 문자 파일이고요. 이제 FS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진 LSP 프로그램 파일의 이진 컴파일 파일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이 완료된 파일이기 때문에 FS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열어볼 수가 없는 파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VLX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LSP 및 이제 DLC 파일로 구성된 컴파일 세트입니다. 이제 LSP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쉽게 메모장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성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메모장으로 변경한 후에 열어서 이제 바로 수정을 해서 이제 오토캐드에 그대로 적용을 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토캐드 LT에서 사용 가능한 리습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4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위 버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점 안내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토캐드에서 오토 리습을 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습을 로드하기 위해서는 명령어 mload 혹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 로드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이 응용 프로그램 로드, 언로드 창을 팝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리스 파일을 찾고 이제 로드를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로드 시킬 수 있고요. 여기서 시작하기 세트에서 이제 저희가 오토캐드를 시작할 때 함께 로드되는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오토캐드가 시작될 때 리스 파일을 계속해서 로드 시키려면은 여기서 로드를 선택했을 때 표시되는 이 팝업 창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 리습을 한 번만 로드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로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습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캐드의 오토 리습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캐드에는 없는 명령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토 리습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오토캐드에는 없는 명령어를 만들 수는 있지만 오토캐드의 함수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오토캐드의 기능 자체를 뛰어넘을 수는 없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라 이제 제작자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작업 시간을 절약하고 설계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리습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리습에는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설계를 좀 이제 보완해주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설계의 정확도를 이제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장을 통해 손쉽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리습을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습들을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리습 자체가 사용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토데스크에서 이것을 직접 개발해서 배포를 하진 않아요. 직접 개발해서 배포를 하진 않고 사용자들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이것을 이제 인터넷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아니면 사이트에 게시를 하는 식으로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익스프레스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익스프레스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습을 좀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이 사용자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이 익스프레스 툴이라는 것으로 좀 이제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작업을 좀 많이 단축시켜주는 유용한 기능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많이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익스프레스 툴이 지금 최신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이제 23, 24, 25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 21 이하 버전에서는 이제 별도로 설치가 필요해서 이제 처음에 초기에 제품을 설치를 할 때 함께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설정에서 앱 및 기능 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오토캐드 버전명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쪽에 수정을 선택한 다음에 추가 설치를 하셔야 함께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스 툴 중에서 몇 가지 기능만 좀 예를 들어서 유용한 기능을 좀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캐드의 익스프레스 툴 중에 익스트림 기능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기계 도면에서 상세도를 그릴 때 기존 형상을 가져오고 기존 형상과 이제 외곽 형상들 전체적인 형상을 가져온 다음에 이 동그라미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외부 형상을 한 번에 이제 트림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레이저 시켜가지고 작업을 하곤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일일이 트림 시키는 게 조금 많이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트림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내부 객체만 남겨놓고 외부 객체는 일괄적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세도 작업할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은 이 브레이크 라인 기능인데요. 이 브레이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파단선이라고 많이 부르는 선을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 파단선을
작성을 할 때마다 일일이 라인으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블록화 시켜 놓은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 익스프레스 툴의 브레이크 라인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이 브레이크 라인을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버스트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도각이나 그 속에 들어가는 타이틀 블록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블록 형상들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이 속성 블록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속성 블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고급 속성 편집기에서 이제 타이틀의 그 텍스트의 내용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해서 객체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버스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익스플로드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객체가 이제 블럭 객체가 깨지면서 이제 기존의 고급 속성 편집기에서 적어놨던 내용이 아니라 이 태그 값으로 이 속성 블록의 태그 값으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블록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태그 값을 다시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주고 원래 작성하려던 내용을 다시 넣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한 작업이 있었는데 이 버스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속성 블록이 익스플로드 될 때 이제 안에 적혀진 내용은 유지가 되면서 깨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대소문자를 일괄적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이제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일 듯해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 객체 원점을 기준으로 객체를 일괄적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간소화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쉽고 이제 편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션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되겠고요. 앞에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AI 쪽에서 스마트 블록과 매크로 어드바이저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네, 이게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툴셋에 계속해서 AI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는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좋은 기능들이 많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머신러닝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설치를 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도 이제 사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제품이 계속해서 진화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검토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좀 불편하고 복잡한 검토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두 가지 기능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검토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지금 채팅창으로 문의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메일로 저희 지원 사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기술 지원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바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답변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까지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Q&A 타임을 통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김광종님께서 해주신 내용 중 이제 AI 기능이 포함된 오토캐드는 별도의 제품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버전부터 AI 기능이 적용되는 건가요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제 AI 기능이 포함된 오토캐드는 지금 이제 최신 버전에서 우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토캐드에 이제 머신러닝 기능이 함께 포함되는데 라이트 버전인 LT에서는 머신러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토캐드에만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존 버전에는 이게 최신 기능이다 보니까 기존 버전에는 업데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는 추가가 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최신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혁수님께서 AI 어시스턴트 기능 사용 시 원하는 분야나 전문 용어 등에 제한하여 생성용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데이터나 금지어 등 처리를 통해 원하는 범위 내에 AI가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한가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이게 사실 지금 AI 기능 자체가 이 스마트 블록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 블록 쪽에서만 이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마 추후에 오토데스크에서도 계속 AI를 추가를 하면서 개선될 예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은 기능이고요. 추후에 이제 추가가 되거나 이제 나중 버전에서 한번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준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AI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오토데스크 DB 서버에 연동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A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토데스크 DB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 서버에 접속이 되어야만 구현이 되는 기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서버에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게 좀 제한된 기능으로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태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오토데스크 제품 인용 시 타사 캐드 제품과 호환될 경우 데이터에 깨짐 현상 등이 생겨서 이에 대한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AI 기능이 제공되는 오토캐드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이랑 타사 캐드 제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타사캐드 제품이랑 오토데스크 쪽의 오토캐드 제품이 떻게 보면 껍데기는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함수 값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제 오토캐드 대비해서 함수의 내용이 좀 누락된 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데이터의 누락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AI 기능으로 아직까지는 보완을 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좀 보완이 된다면은 아까 중간에 설명드린 이제 탐색 기능을 좀 사용을 해서 블록 같은 게 깨질 때 그 탐색 기능을 사용을 해서 깨진 블록을 다시 일괄적으로 블록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중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새로운 버전에서 AI 기능을 사용하여 생성한 도면은 이전 버전에서는 읽거나 수정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읽거나 수정하더라도 AI 기능을 사용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라고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이게 AI 기능이 이제 별도의 객체로 작성되는 게 아니라 블록 기능 내부에 AI가 들어가서 사용자에게 제안을 해주는 식으로 지금 AI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AI 기능으로 작성된 객체라 하더라도 이제 다른 버전이나 이제 이전 버전으로 가더라도 문제없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하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AI가 결합된 오토캐드는 어느 분야에서 쓰면 더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산업 분야나 업무 등에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오토데스크에서 일단 이것은 제가 장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기능 중에 여기 이제 스마트 블록 객체 탐지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 객체 탐지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건축 쪽 도면, 건축 쪽 평면도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능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조 쪽에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 쪽에도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나 아니면 직군에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이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활용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탐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면을 좀 관리하는 업무나 아니면은 오래전에 작성된 도면들, 이제 종이로만 출력된 도면들만 관리하는 업무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권선웅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포맷을 통해 파일 공유 전달하는 건 기존 퓨전 360이나 인벤터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2D에서만 새로 생겼다는 건가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퓨전이나 인벤터 같은 3D CAD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AI 기능이나 이런 협업 기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오토캐드에 들어간 협업 기능과는 별도고, 오토캐드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협업 기능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준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공유부 기능을 해외 법인과 화상회의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유 뷰 기능 자체가 링크를 통해서 공유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링크를 전달을 하고 그것을 이제 팀즈나 아니면 줌 미팅에서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 오토데스크 뷰어를 통해서 연 다음에 코멘트를 남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르게 작업하는 방식으로 코멘트를 남기거나 마크업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게 만약에 교육 쪽 내용이라면은 이게 그냥 이제 페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오토캐드 화면 자체를 공유를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이 공유 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된 도면을 오토데스크 뷰어를 통해서 열어볼 수 있는 풀셋이지, 이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오토캐드 화면을 다른 사용자와 같이 보는 기능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토데스크 뷰어에서 단순히 이제 형상만 보일 뿐이고, 이것에 대한 수정이나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이제 여기서는 사용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선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표식 가져오기 기능에 필기도 가져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표식 가져오기 기능에 우선 필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게 검은 색깔 펜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게 인식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색깔이 있는 뭐 빨간 색깔이나 파란 색깔, 이런 이제 원색깔의 색상으로 이제 코멘트를 남겨주신 다음에 표식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박성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2D 도면, 3D 모델 상호 자동 변환하는 AI 기능 가능할까요? 사실 이 기능은 저도 도입되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D 도면 작성하고 이것을 또다시 3D 데이터로 전환하는 게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인데,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AI 기능은 자동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게 분야에 따라서는 저희가 건축 쪽에서는 2D 도면을 3D 도면으로 이제 작성할 수 있는 툴셋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나중에 추후 문의를 주시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현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AI 사용을 위한 외부 서버 주소 등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아까 이제 내부 서버만 사용을 하고 외부 네트워크를 제한한다는 사용자분이랑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토데스크 쪽으로 별도로 확인을 해서 이제 별도의 이제 뭐 URL 링크가 있는지, URL 허용 처리를 가능해서 해당 내용도 가능한 부분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야 할 듯 합니다. 양성필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헤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목업과 실감 3D 컨텐츠 제공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비용 절감 및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3D 컨텐츠가 기반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제품도 물론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3D 제품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퓨전 360이라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토캐드는 사실 이제 3D 기능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2D 기반의 툴셋이기 때문에 3D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툴셋에 비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퓨전 같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한승민님께서 기존 오토캐드와 AI가 결합되면 김나린처럼 작업한 데이터에 대한 방법이나 기술을 후에 다시 쉽게 적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오토캐드 지금 이 AI 기능이 스마트 블록으로 명칭이 되어서 이제 블록 쪽에만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게 오토캐드가 사용자의 작업 습관이나 아니면 작업 내용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블록을 이제 계속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을 때는 블록이 제한되지 않는데 사용자의 작업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이제 오토캐드가 계속해서 딥러닝을 하게 되면은 이 블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설계 툴인 패드 솔루션의 제너레이티브 설계와 증강현실, 실시간 시뮬레이션, 겹층 가공, IoT 등의 기능과 온쉐이프는 어떤 기능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다시 한번 사무실에 복귀를 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이제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지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오토캐드에서도 2D와 3D의 연동이 가능할까요? 둘 중 하나만 수정해도 모두 변경이 되는 기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파라메트릭 설계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도면 설계, 2D 도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우선 파라메트릭 설계를 통해서 2D 데이터를 변경을 해서 3D 데이터를 3D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벤터처럼 3D 데이터를 변경을 했을 때 그게 바로 2D에는 달라붙지는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3D도 일단은 DWG 모형 탭 내부에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이제 사실 이외에는 활용을 하기가 조금은 한정적이긴 합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양지영님께서 원하시는 기능이 구현이 되려면은 이제 오토캐드보다는 퓨전이나 인벤터와 같은 3D 캐드 기반의 2D 도면을 작성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여기 댓글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메일 주소로 모두 일괄 발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이 혹시 없다면은 여기서 웨비나는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분 정도만 질문 더 받아보고 웨비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혜님께서 파라메트릭 설계와 지오메트릭 설계 방식의 연계 업데이트 AI도 발전되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개선되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오토데스크에서도 AI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기능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영님께서 스마트 블록을 직접 시연해보고 싶은데 도면 파일로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문의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좀 내부 검토를 해보고 도면 파일이 이제 외부로 유출돼도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공유가 가능하다면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다 제가 작성한 샘플 도면 파일들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확인을 해보고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 일단은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자료 남겨드릴 때 저희 지원 사이트도 이제 링크를 같이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